안녕하세요. 부자엄마 마타리 정민순입니다. 오늘 부자아빠 가난아빠 20주년 특별판 기념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서는 맨 처음에 20주년 기념 서문, 그 다음 서문, 챕터 1부터 챕터 9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문 중에 부자 아버지 대 가난한 아버지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버지 대 가난한 아버지. 나의 두 아버지는 내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다른 한 분은 가난했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분이었다. 그분은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쳤으며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 후로도 스탠퍼드 대학,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구 과정을 수행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다. 두 분 모두 평생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또 두 분 모두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고 다른 한 분은 하와이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가족과 자선단체,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을 남기셨다. 강인함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던 두 분은 나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두 분 모두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나 그 내용은 서로 달랐다. 두 분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굳건히 믿었지만 동일한 교육 과정을 권유하지는 않았다. 만약 아버지가 한 분만 계셨다면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두 분 아버지를 둔 덕분에 나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었다. 부자의 견해와 가난한 자의 견해 중에서. 나는 어느 한 분의 견해나 시각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대신 더 많이 생각하고 양쪽을 비교한 후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부자 아버지는 아직 부자가 아니었고 가난한 아버지도 아직 가난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두 분 모두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돈을 벌어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돈에 관한 두 분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어린 시절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나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두 아버지는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특히 돈에 관한 그분들의 시각은 너무도 달라서 나는 점점 더 호기심과 궁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오랜 시간 두 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혼자 있을 때면 생각에 잠겨 이런 의문을 품곤 했다. 그분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다른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래, 그분의 말씀이 맞아. 나도 그 말에 동의해. 또는 이런 식으로. 그저 거부할 수도 있었다. 뭘 모르고 하시는 소리지. 하지만 나는 두 분 모두 사랑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한 가지 관점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임은 곧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돈에 대한 문제를 배운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라.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 계획과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슬프게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은 등한시한다. 이렇다 보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공경을 겪을 수도 있다. 끔찍한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돈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모른 채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기인한다. 요즘 나는 곡 수백만의 인구가 동시에 재정 보조와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한 순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며 종종 걱정하곤 한다. 그들은 가족이나 정부에 의존해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장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돈에 대한 교육이 계속해서 부모들에게만 맡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들 대부분이 이미 가난하거나 앞으로 가난해질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될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던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분의 각기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 나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고와 영향과 힘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그런 거 살 돈 없다. 다른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했다. 그 대신에 자문하도록 시켰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 하나는 단언이었고 하나는 고민이었다. 곧 부자가 될 아버지는 그런 거 살 여유가 없다고 습관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했다. 물론 이는 원하는 모든 것을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두뇌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우리의 두뇌는 쓰면 쓸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강해질수록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법이다. 그분은 그런 거 살 돈 없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신적인 게으름의 신호라고 굳게 믿었다. 두 아버지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한 아버지는 돈에 관해서라면 두뇌를 잠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 장기적 결과로 한 분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한 분은 점점 강해졌다. 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찾는 사람의 차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 적절한 육체적 운동이 건강을 향상시키듯이 적절한 정신적 운동은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나의 아버지는 상반되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달랐다. 한 분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다른 아버지는 세금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제도라고 얘기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분은 식사 시간에 돈을 화제로 삼는 것을 금했지만 다른 한 분은 식탁에서 돈과 사업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권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이 내게는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두 아버지 모두 집회 청구서를 처리했다. 하지만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먼저 처리했고 다른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나중에 처리했다. 한 아버지는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늘 봉급 인상, 은퇴계획, 의료 혜택, 병가, 휴가 등 이런저런 보상에 신경을 쏟았다. 그분은 자신이 삼촌 2명이 20년 전 군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후 평생 연금 혜택을 받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분은 군에서 퇴역 군인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과 PX 특권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때로는 평생 고용 보장과 복리후생을 직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나의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했으므로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른 아버지는 완전한 재정적 자립을 중시했다. 그분은 정부나 기업을 향한 보상 심리를 비판했고 그것이 사람들을 나약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재정적 자립을 늘 강조했다. 한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고 다른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투자할 곳을 찾았다. 한 아버지는 인상적인 이력서를 작성해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내게 가르쳤다. 다른 아버지는 강력한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을 내게 가르쳤다.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나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 삶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부자로 간주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나는 부자야. 부자는 이런 건 안 하지. 그분은 커다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스스로를 부자로 여겼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가난한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이 곧 힘이다. 우리의 사고가 갖는 힘은 결코 측정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 시절부터 나는 나의 사고와 그것의 표현 방식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가난한 아버지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2명의 아버지를 둔 소년으로서 나는 어느 사고방식을 습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 말을 들어서 하는 걸까? 부자 아버지인가? 가난한 아버지인가? 두 분 모두 교육과 학습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지만 무엇을 배우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한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되거나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취득하기를 원했다. 다른 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듭 이런 얘기를 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나는 9살 때부터 부자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그분에게 돈에 대해서 배우기로 결심했다. 바꿔 말해 학위는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교훈. 로버트 프로스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다. 그의 시 대부분을 사랑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 역시 갖지 않는 길이다. 나는 그 시의 교훈을 거의 매일 되새긴다. 가지 않는 길. 노란 숲속의 길이 2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2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나는 살아오는 내내 종종 프루스트의 시를 떠올리곤 했다. 학식이 높은 내 아버지의 조언과 돈에 대한 그의 태도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 아픈 결정.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 삶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부자로 간주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나는 부자야. 부자는 이런 건 안 하지. 그분은 커다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스스로를 부자로 여겼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가난한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이 곧 힘이다. 우리의 사고가 갖는 힘은 결코 측정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 시절부터 나는 나의 사고와 그것의 표현 방식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가난한 아버지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두 명의 아버지를 둔 소년으로서 나는 어느 사고방식을 습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 말을 들어서 하는 걸까? 부자 아버지인가? 가난한 아버지인가? 두 분 모두 교육과 학습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지만 무엇을 배우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한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되거나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취득하기를 원했다. 다른 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듭 이런 얘기를 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나는 9살 때부터 부자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그분에게 돈에 대해서 배우기로 결심했다. 바꿔 말해 학위는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교훈. 로버트 프로스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다. 그의 시 대부분을 사랑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 역시 갖지 않는 길이다. 나는 그 시의 교훈을 거의 매일 되새긴다. 가지 않는 길.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살아오는 내내 종종 프루스트의 시를 떠올리곤 했다. 학식이 높은 내 아버지의 조언과 돈에 대한 그의 태도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 아픈 결정. 하지만 그것은 이후 이어질 내 삶의 모습을 규정할 결정이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히자마자 돈에 대한 나의 학습이 시작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39살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가르침을 베풀었다. 더디게 돌아가는 내 머리에 그분이 애써 주입하려 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습득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분은 가르침에 종지부를 지었다. 돈은 힘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것은 돈에 대한 지식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돈의 작용 원리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돈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를 쌓을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돈을 위해 일하는 데 바치기 때문이다. 처음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9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는 간단한 교육부터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주요 교훈으로 압축되어 30년 동안 반복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 6가지 교훈에 관한 설명이다. 나는 부자 아버지가 내게 전해준 방식 그대로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교훈들은 해답이 아니라 지침임을 밝혔다. 이 지침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변화와 불확실성이 늘고 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